속이 너무 쓰렸고, 그다음에 황달기가 조금 있었고, 초음파를 찍고 CT를 찍으니까 암인 것 같다. 암이라 해도 1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냥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암 환자일지는 몰랐어요. 담낭은 간에서 보낸 소화액을 저장하는 보관 창고입니다. 이곳에 생기는 담낭, 담도암, 국내 암 중 9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초기에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예후가 나쁜 암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자꾸 주의 깊게 보면 증상이 있는데 황달이 올 수가 있고요. 동통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런 통증이 일과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정명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간담체 영역에서 가장 흔한 담낭암, 췌장암은 담낭에 이제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 또 췌장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걸 얘기하고 이들 공통점은 예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위암, 대장암과 달리 5년 생존율이 10에서 20% 정도로 낮기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낭, 담도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있으면 많이 진행됐을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드물지만 한국에서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담낭, 담도암. 단순한 소화불량일까요? 암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간담체 분야의 고난도 수술을 이끄는 명의, 간담체외과 전문의 박광민 의무원장. 정확한 진단과 빠른 판단으로 수술의 정밀함을 더한다. 간담체외과 전문의 이상엽 과장.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차영희 씨는 작년 6월을 잊지 못합니다. 속쓰림과 황달 증상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담낭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속이 너무 쓰렸고, 그다음에 황달기가 조금 있었고, 소변색이 진한 갈색 정도. 그다음에 두드러기가 나타났고, 이제 간지러움. 이제 그게 나타나서 약국 가서 속 쓰리다고 하니까 속 쓰린 거에 대한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루 이틀 먹으니까 안 나와서 또 약국을 가서 다시 재방문을 해서 약을 받았는데 또 안 듣더라고요. 초음파를 찍고 CT를 찍으니까 암인 것 같다. 바로 그 진단을 일주일 사이에 저는 그렇게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서 가서 한 빨라도 뭐 암이라 해도 1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담낭암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려운데요. 소화불량처럼 속이 더부룩하거나 오른쪽 윗배가 불편한 느낌,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체중 감소, 드물게는 어깨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병원을 간 거였는데 이제 신랑하고 웃으면서 정말 나빠봤자 뭐 3개월 아니겠어? 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진짜로 3개월을 얘기하셔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나왔고요. 그냥 뭐 그러고 많이 울었죠.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몇 달은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울면서도 자꾸 뭐 의지할 때를 또 찾게 되고 그래도 좀 건강해지려고 그 와중에도 또 건강해지려고 또 좀 움직이기도 하고. 시한부 선고는 영화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건강엔 자신 있어 40대 중반에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마음을 추스르고 수술을 결심했지만 그마저도 쉽진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하다가 경과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빠졌던 머리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몸도 처음에는 주사 맞으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계속 아팠는데 주사 맞고 나니까 하루 이틀 정도만 아프고 그다음에는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이상하다, 몸이 튼튼해지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성이 생기는 바람에 뭐 암도 커지고 이제 수술도 잡았던 것도 취소하게 되고 수술을 다 못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낭암인데 이미 담낭을 벗어나가지고 담도하고 간으로까지 다 전이가 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어려울 뿐더러 이걸 치료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원체 예후가 안 좋으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대학에서 항암 치료 먼저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항암 치료가 잘 들어가고 암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한 몇 달 지나서 다시 또 재발한 거야.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약이 안 들으니까 다른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진행이 많이 됐고 해서 일단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수술하게 된 겁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듣던 차영희 씨에게 살아보자고 이 얘기를 건넨 건 박광민 원장이었습니다. 한 달 전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수술 경과는 어떨까요? 항암 치료를 하니까 암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면서 그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염증이 또 생겨요. 암이 막 들어붙어요. 이분도 담도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로 인해 가지고 다 쪼그라들었는데 이게 들어붙어 가지고 관문맥하고 뭐 다른 그 장기들 들어붙어 가지고 방역하기 대단히 힘들었어요. 보통 간에 4번, 5번은 쉽게 뗍니다. 설계는 바로 붙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6번까지 전이가 돼 있었거든요. 그걸 같이 다 절여내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큰 문제 없이 잘 됐습니다. 광범위한 완전 절제를 시행했습니다. 조직검사상 잔존암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내일 퇴원하실 건데 하시면 이제 제가 그 종양치료, 항암치료 하신 분 있잖아요. 다시 연락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이러했다고 소견서 다 써서 드릴 거고 네. 그 소견이 다 나오면 본인이 선택할 건데 아마 내 생각에는 폴피리녹스 할 것 같아. 예, 그거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해보기 괜찮을 겁니다. 네. 여긴 전신전이가 없거든요. 네. 너무 좋은 케이스인데 한번 잘해보고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응원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분의 뱃속에는 암이 없습니다. 어쨌든 암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암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고 나도 혹시 현미경적으로 조그마한 암 덩어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저번 했던 항암제는 이제는 안 들을 거예요. 새로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완치되길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을 끌다 보면 요즘은 좋은 항암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시각각 새로운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그 인공지능이 우리 항암제 개발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각 환자의 체질에 맞는, 암의 종류에 맞는 맞춤형 항암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먼 장래가 아니고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을 앓고 있는 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안 죽는다, 너는 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거진 뭐 3개월 남았니, 수술이 안 되니, 이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많이 우울했는데 선생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의 옷으로 꽃을 피우는 듯한, 어떻게 보면 잘 될 수도 있겠다. 안 죽는다는 그 한마디가 절망 속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꽃피웠습니다. 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 바로 하고 힘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치료받다가 죽는 건가 했는데 자꾸 신랑이 서울에 있는 병원도 알아보고, 그다음 내가 맞는 항암제도 어떤 건지 알아보고, 이제 뭐 이렇게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뭐 언니하고 신랑이 이 교수님도 알아봐 주시고, 저는 혼자 알아봐라 했으면 전혀 안 알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했을 거지 뭐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의 힘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퇴근하면 울산에서 먼 길을 달려와 간병을 도맡는 고마운 남편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곁을 지키는 남편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기적을 기도합니다. 아픈 환자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걱정해주고, 얼마나 걱정했으면 꿈에서까지 내 아픈 거를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빨리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파 보니까 로또 1등의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로또 1등 삶이더라고요. 그 평범한 삶으로 우리 가족들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나도 마지막까지 힘을 낼게요. 간담 최외과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모든 의료진이 함께 모여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세심하게 논의합니다.
우리 간담체외과의 수술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의사들끼리. 근데 나 혼자만 알면 안 되고 수술 차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수술할 때 실수를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확한 부위를 절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수술 환자들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라든지 환자 증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술도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배꼽에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어 문제가 된 담낭을 정밀하게 절제합니다. 원래 그 쓸개를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를 열고 하는 방법도 있고 복강경을 하는 방법도 있고 로봇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거는 로봇 수술하고 비슷한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로봇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복강경으로 구멍 하나 뚫고도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법은 까다롭지만 환자는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수술이 잘 마무리됐기에 앞으로 잘 회복하길 바랍니다. 두바이에서 살고 있던 한진숙 씨. 복통과 소화불량 증상으로 정밀 검사를 시행했는데 담낭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기 검진이 있어서 정기 검진하러 가는 길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니까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항생제를 줘서 항생제를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처럼 빠른 진단, 판단 그런 의사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커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오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암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담낭암 소견이 관찰됐고 그 주변으로 임파선도 이제 전이가 의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에는 4군데 원격 전이가 발견이 됐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4기 정도 되는 진행성 암이었고 이런 경우 수술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환자분은 다행스럽게도 간에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다 왼쪽 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왼쪽 간 절제술 그리고 확대 담낭 절제술, 임파선을 절제하는 수술이 가능을 했습니다. 검사차 한국에 들어왔다가 예상치 못한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요. 갑작스런 암 말기 선고에 처음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두바이에서 이제 VIP들 오시면 그리고 한국에서 그 기업들이 오시면 이제 영어 통역이나 아니면 현지 사정을 잘 모르니까 현지의 회사들이 한국 회사하고 잘 연결할 수 있는 B2B 일을 하고 있는 거였고 아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소화만 안 된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 소화가 너무 안 돼서 한국을 잠시 추석 연휴에 잠깐 왔다가 검사하는 날 검사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케이스예요. 참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한진숙 씨도 수술을 마치고 나서야 암 환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수술 후 재발한 곳이 없는지를 검사하는 날입니다. 그 두바이는 현지에서 생산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기술이 생산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다 외부에서 데리고 오시는데 올해 1년 계약하고 계시다가 내년 되면 그 선생님이 안 계세요. 치료를 유지하려면 오래된 선생님을 계속 한 곳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오히려 보국을 찾아서 이곳에서 선생님을 보는 게 훨씬 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K의료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7시간 넘는 대수술 끝에 암 조직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를 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요. 비교적 환자분이 젊었습니다. 젊었고 기본적인 체력이나 그런 게 이제 좋았기 때문에 담낭 절제술 외에도 자간 절제를 하는 게 쉬운 수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잘 견뎌낼 수가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환자분은 이제 그 회복도 잘 하셔가지고 항암 치료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측간 괜찮고 고주파 치료한 부위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주변에
임파선이나 수술한 부위도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항암 치료 좀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항암 치료가 좀 독할 수 있기 때문에 100개월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담낭암이 간과 림프샘까지 전이돼 있습니다. 암 조직을 수술로 제거했는데요. 남은 암 조직엔 고주파 치료와 항암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남아있는 우측간에 전이 병변이 하나 더 발견돼서 수술 후에 고주파 치료하고 지금 항암 치료 진행 중에 있고, 오늘 CT를 찍고 그 추적 관찰 중인데 다행스럽게도 뭐 재발을 했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는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조금 더 꾸준히 유지할 생각이고요. 다행히 또 재발을 안 한다면은 그 다음에 경과 관찰이 필요한데, 혹시나 재발을 하거나 그런 부위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서 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 타국에 있는 남편에게 큰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힘들 텐데 혼자 암과 싸워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제일 보고 싶고 이제 아들이 2명 있는데 아들이 혼자서 학교를 가야 되고, 그곳은 부모님을 다 이렇게 태워주고 태워오고 하는 제도인 곳인데 지금 아이들이 혼자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제일 좀 마음이 불편하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이 함께 웃을 날이 머지않길 닥터스가 응원할게요. 완치라는 개념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 또한 파도 같다고 생각해요. 큰 파도가 오면 다시 밀려나갈 때는 숨 쉴만 할 거고, 그리고 또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완치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복통과 소화불량이 반복돼 병원을 찾은 환자. 초기엔 담석으로 알고 약만 복용했는데요. 정밀 검사 끝에 담도암이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수술을 위해 입원 중인데요. 작년에 부가검진을 했습니다. 부가검진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내가 그 약을 나는 한 서너 달 먹고도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먹었어요. 딱 11달 먹었어요. 처음에는 좀 안 아프더니 한 3분의 2쯤 가니까 또 조금 이쪽이 아프다가 이쪽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하니까 갈 때마다 이제 또 한 2번을 다른 검사를 또 하니까, 그럼 여기가 뭐 돌이 있다고 모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봅시다라고 이제 이 약만 계속 먹었어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낭에 저장이 되었다가 우리 지방질을 섭취할 때 그걸 녹이기 위해서 몸 밖으로 배설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소화 문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담도는 간과 담낭, 췌장, 십이지장을 잇는 소화액 통로입니다. 여기에 암이 생기면 담즙의 흐름이 막혀 소화불량, 복부팽만,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환자분은 담도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 담도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범위를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문제였는데, 우리 MRI 찍고 PET-CT 확인해가지고 절대 범위도 결정이 됐고, 암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임파선 전이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수술하면 예후가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자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연세가 좀 많다는 거예요. 83세기 때문에 우리가 술 후 관리라든지 이런 걸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가장 큰 변수는 고령이란 점입니다. 83살의 나이에 과거 다양한 수술 이력이 있는데요.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 수술하고 이제 경과 보고 조직 검사를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추후에 무슨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 이걸 결정할 건데, 내 생각에 항암 치료 필요 없을 것 같아. 내보다 못한 사람, 돈이 없어서 그못 사는데, 우리 못 삽니다. 오전 못 살아. 못 사는데 내보다 더 낙후된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뭐 있겠습니까?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내 소원이지. 살 때까지는 건강해야 돼. 내일 죽든 모레 죽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담도는 여러 장기를 잇는 통로로 주변 장기와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주요 혈관을 보존하면서 조직을 충분하게 절제해야 하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지금 암이 요 담도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12장하고 췌장은 붙어가지고 이걸 다 같이 드러내야 암이 완전 제거가 됩니다. 초기 담도암으로 보였지만 복부를 열어보니 주변 조직까지 번진 상태였습니다. 담도와 췌장, 12지장 머리 부분을 절제하는 대수술로 이어졌죠. 담도의 암으로 생각했는데 배를 열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담도암이 췌장 입구 쪽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담도만 잘라가지고는 완전 절제가 안 될 것 같아서 확대해서 췌두 12지장 절제술, 그러니까 췌장 머리 부분하고 담도하고 담낭하고 그다음에 12지장을 같이 자르는 수술을 했습니다. 외과에서는 아마 큰 수술인데 걱정이 되는 거는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지금 83세거든요. 잘 견딜까 문제되긴 한데 아마 경과를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중에 큰 이벤트는 없었고 출혈도 없었고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됐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가장 걱정이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에 가족과 의료진 모두 한시름 놓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중환자실에서도 그렇고 병실 와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피검사, 엑스레이 다 괜찮아요. 아이고 이제 완전히 뭐 합병증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야, 이 연세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원체 건강하고 신앙이 좋으시니까 하나님 보호하신 것 같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예. 요거 수술 이제 하고 회복되고 나면 항암 치료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이건 의미가 없거든. 완전 절제가 됐거든요. 이 연세에서는 또 항암 치료하면 또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힘내시고 빨리빨리 회복해가지고 한 일주일 있으면 퇴원할 거거든요. 힘내십시오. 사람은 평생 배운다고 했던가요? 수술을 겪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 때까지 너희 좀 걱정 안 끼치고 살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애들아, 내가 이제 한 번이라도 너희를 더 쓰다듬어주고 더 사랑해 줄게. 뭐든지 말 한마디도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잘못하면 용서하고 다 그리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소화불량이나 황달이 있다면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정기검진과 조기 발견은 병을 이기는 첫걸음이자 기적 같은 평범한 하루를 선물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간암, 담낭암, 췌장암 포함해서 모두 다 예후가 나쁩니다. 5년 생존율이 한 5%, 10%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암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그러면 조기 발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검진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건강검진 하실 때 꼭 CT를 촬영하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 췌장만 하더라도 간 뒤쪽에 있거든요. 일반 초음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CT를 해서 확인을 해서 그 확인이 된 걸 가지고 전문의랑 직접 상담하는 것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표적항암제나 아니면 면역항암제와 같은 지금 많은 신약들이 연구 중에 있고 이런 신약이 개발되어야지 장기 생존율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수술과 항암 치료로 이제 좀 더 개선된 생존율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